안녕하세요. 오늘 할 내용은 예불문 중에서 지금 이제 7번째 절에 해당하는 지신규명내 시방 3세 제망찰의 상주일체 승가야중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화자와 청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걸까요? 다양하면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정답은 뭘까? 나한테 맞는 거. 정답은 나한테 맞는 거. 그러니까 백화점이든 어디 시장이든 마트든 가면 옷이 많아. 옷가게에 옷이 겁나 많아. 종류가 1000가지가 있어. 거기서 어떤 게 내 옷일까? 나한테 맞는 거. 여기서 맞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냥 비싼 게 좋은 거일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비싼 게 좋은데 그 비싼 걸 살 수 있어? 라고 하면 내가 상황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이 정도면 그냥 이 정도 사서 입으면 되겠다도 있을 거고, 그래도 비싼 거라도 하나 정도는 가져야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여러 판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거고, 그 맞는 거를 내가 판단하지만 한 가지 단점은 내가 판단해도 뭐에 씌일 때가 있다는 거죠. 씌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게 샀는데도 쓸모가 없을 때도 있고, 비싸게 샀는데도 또 비싼데도 쓸모가 없을 때도 있어. 이게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몇십 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한 20년 됐나? 그때만 하더라도 뭐가 있었냐면 어른들이 밍크코트 하나씩 또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그걸 해놓고 그 어른들이 또 입었느냐? 잘 안 입어. 그래서 나중에 버리기도 아깝고 돈 들인 거는 또 그렇고 이러니까 딸한테 줘가지고 리폼하는 집도 있었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있으니까 하나 갖고 싶었던 거지. 근데 그 어른들 세대만 해도 그런 거를 막 입고 쓰고 하던 세대가 아니어서 감히 못 하는 거예요, 또. 참 이게, 그렇지. 어떻게 보면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을 때 쓰고, 아끼지 마. 아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다 해, 뭐든지. 노는 것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놀아. 그래서 가르침도 다양한 거고, 그런 것들이 이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후회가 남지 않아야 돼요, 뭐든지. 그래서 그렇게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후회만 안 남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이 유지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거는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월급 받았는데 한 방에 다 쓰면 행복하지. 내일이 없는 것처럼 행복할 수 있지. 하지만 그 뒤부터 피곤하니까 문제인 거지.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지, 사람이. 그러니까 분배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런 식의 행복 말고 거기에는 좀 더 지속적인 행복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리. 근데 저는 현상에 대한 행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현상에 대한 행복. 꼭 뭐 진리에 행복하기 위해서 무슨 고행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거 별로 탐탁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을 양보해서 오늘을 양보해서 내일 행복할 거면 결국 쌤 아니요? 내일 잘 먹기 위해서 오늘 굶으면 그냥 하나씩 먹는 거나, 오늘 0 먹고 내일 2 먹고, 이거 뭐 마찬가지 아니야? 그럼 뭐하러 그 짓을 해? 오늘도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내일은 더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이렇게.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이에요. 그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유신론적 종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살면서 그거를 적금 붓듯이 천국 적금을 열심히 부면 죽은 뒤에 터질 거다. 안 터지면 어쩔래? 안 터지면 어쩔래? 그리고 그게 터지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왜 그 종교인은 그 적금을 넣지 않는가? 지꺼 먼저 넣어야지.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 전화 받아보셨어요? 저도 전화 받다 보면 이렇게 모르는 전화 어떻게 저는 모르는 전화 안 받는데 그래서 전화번호를 공개해도 모르는 전화를 잘 안 받기 때문에 뭐 안 받으면 자기가 문자나 뭐 이렇게 넣잖아요. 그래서 뭔 일 때문에 내가 전화를 했다 이렇게 보통 요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하는데 어쩌다 보면 모르는 전화도 언급결에 받을 때가 있어요. 상황상 받으면 좋은 땅이 있는데 안 살 거니? 다 받아봤을 거야. 다 몇 번씩 받아봤을 거야. 그러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 니는 안 사? 그렇게 좋으면 니가 사. 너하고 네 집안 식구들 먼저 사라고 하라니까. 왜 뜬금없이 나한테 얘기를 해? 그래서 돈을 뭐 불려주고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네가 확실하면 네가 네 돈을 나한테 빌려줘. 그럼 내가 사가지고 네 돈을 갚아줄게. 그럼 되잖아.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1억짜리 땅을 살게. 네 말대로. 근데 이게 2억짜리가 되면 네가 나한테 1억을 빌려줘. 그럼 내가 1억 5천을 너를 주고 내가 5천을 내가 할게. 그래도 너는 5천 벌잖아. 이렇게 얘기해. 그럼 아마 그쪽에서 속으로는 그럴 거야. 뭐 이런 또라이가 있나. 근데 아니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은 걸 왜 지는 안 하겠어? 지도 불안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사후세계에 뭐가 어쩌고 하면 지 거부터 해. 그렇게 말해서 자기는 걷지 말고 네 거부터 내. 그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해. 안 한다는 얘기는 자기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확신이 안 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천국이 존재한다면, 천국이 존재하는 게 확실하면,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게 확실하면 나는 자살한다. 뭐하러 힘들게 여기 살아? 뭐하러 힘들게 여기 살아? 죽는데 몇 분이나 걸려서. 그렇지 않아요? 힘들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 좋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죽어.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뭐 주사파 이런 거 얘기 한참 나올 때 뭐 북한 찬양하는 사람들 있었거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했거든. 보내. 단 오지 못하게. 그렇게 좀 가.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었었거든. 좋으면 가면 되지. 왜 우리나라에서 자꾸 좋다라고 얘기를 해? 좋으면 망명을 해. 자신 없으면 입을 닫든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은 땅 있으면 내가 여러분한테 권할 것 같아? 내가 내 거부터 몰빵한다. 대출을 얼마를 내서든지 아니 그거 넣고 그래도 땅이 남았어. 그러면 나랑 제일 친한 사람들부터 땡기겠지. 아니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물론 그러다 한 집안 날아가는 경우도 봤어요. 있어. 주변에 찾아보면 주식 이런 건 내가 여러 번 봤거든. 확실하다 이래가지고 집안 돈을 다 땡겨 들어가지고 서로 참 대면하게 되는 집들이 있지. 그래서 요 진리라고 하는 게 완전한 행복 진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현상적 진리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에 대한 추구에서 진리는 완전한 진리고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는 거고 현상에서도 행복은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진리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 그 집단 그게 이제 승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선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선지식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올바른 방향의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나침반 생각하시면 돼요. 나침반.
나침반이 세상을 뭘 어떻게 해줬느냐? 아니, 나침반 자체가 해주진 않지. 하지만 나침반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항해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나침반이 없었다면 견적 안 나오죠. 이거 뭐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갈 거야? 지금은 나침반보다 더 대단한 게 있잖아요. 이제는 GPS로 쏘니까. 그리고 좀 있으면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지구 주위에 뭐 6만 개가 위성을 띄워가지고 막 동시에 쏜대. 아니 막 그런 게 있어요. 스페이스 X라고 뭐 그런 사업이 있어요. 몇 년 안에 된대. 몇 년 안에. 예. 그러면 정확해지는 거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계가 없었어요, 집에. 그래서 사주 보려면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뭐 밥 먹을 때 새벽녘에 뭐 태어났어요. 뭐 어쩌고 이렇게. 왜냐면 집에 시계가 없어. 아예. 그러니까 시를 모르는 거야. 너무 그렇지. 근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뭐 시계가 있었지. 하지만 시계에 오차라는 게 있었어. 각각의 시계에 오차라는 게 있어. 그래서 한 5분 정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 스마트폰이 일반화됨으로 인해서 시계 오차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시계를 맞추지 않아. 지가 맞춰줘. 외국에 나가도 지가 맞추잖아. 껐다 키기만 하면 지가 맞추지. 내가 요거를 띡띡띡띡띡 옛날 같으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맞추잖아. 그런 개념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몇 시에 만나? 하면 정확해지는 거야, 서로 간에. 그래서 오차가 많은 시절부터 오차가 점점 없어지는 시절로 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선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지식과 나쁜 선지식이 뭐냐면 나쁜 선지식은 오차 범위가 커. 맞출 수도 있어. 근데 못 맞출 수도 있어. 이러면 나쁜 선지식. 저 같은 경우는 무당이 영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전혀 못 맞추면 지금까지 그 문화가 수천 년 동안 내려왔겠냐? 이런 생각을 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오차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사람들이 지금도 코로나 뭐 이렇게 신약 개발하고 하는데 그런 데다가 사람들이 막 돈을 쏟아붓지 않느냐? 임상시험에서 통과해서 신약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크니까. 그러니까 성공하면 이게 대박이 나는 거고 실패하면 쪽박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못 덤비는 거지. 상남자들만 덤비는 거지.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거 인생은 몰빵이야. 그리고 새가슴들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러고 가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터지느냐? 터지긴 터져. 신약은 계속 터져. 어느 게 터질지 모르지. 도박하고 비슷한 거지. 우리가 왜 도박을 하지 말라고 그러냐. 도박이 뭐 사기든 어쩌든 다 잃는 건 아니거든. 다른 확률도 있거든. 그렇지만 잃는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사기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식도. 좋은 선지식은 오차 범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적 방법을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선지식이 아니라 악지식은 그나마 선지식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오차 범위가 있더라도 조금 덜 있는 정도? 옛날 시계 정도지. 뭐 세복녘에 애 낳았어요. 뭐 이 정도면 이거는 선지식도 아니요. 아니면 뭐 밥 먹을 때 낳았어요. 야, 너네 집이 몇 시에 밥 먹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밥을 빨리 먹을 수도 있고 늦게 먹을 수도 있고 집집마다 다 좀씩 시차가 다른 건데 그거는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마 점심만 거의 비슷하게 먹을걸? 점심시간이라는 건 거의 정해져 있고 아침이나 저녁은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아침은 안 먹는 집도 한 절반은 될걸? 내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으면 누가 아침을 열심히 먹는지 알아. 그리고 저녁도 요즘은 뭐 집집마다 시간이 많이 다르니까 좀 늦게 먹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6시 이후에 먹으면 살찐다고 그 전에 먹고 이제 버티다가 나중에 야식 먹고 이런 집도 있고 뜻은 가상했다. 처음 시작은 가상. 네 시작은
미미했다가 끝이 창대한 게 아니고 네 시작은 창대했다. 하지만 끝은 야식을 누르고 있는 그 참 비감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지. 그리고 맛있게 먹으면 살았죠. 이러고 내일부터 해야지. 이러다가 또 다시 그럼 차라리 일찍 자든가. 일찍 자든가. 근데 일찍 자면 6시 이후에 먹어도 효과도 없어. 6시 이후에 먹고 아니 안 먹고 9시에 자면 뭐 그게. 그래서 이 승가는 선지식을 얘기하는 거고 악지식은 사기꾼입니다. 이 악지식은 사기꾼이에요. 아까 그 땅사라고 하는 그 사람 악지식이지. 물론 그렇게 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 잃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도 봤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샀는데도 대박이 난 사람도 있어요. 전혀 생각 없이 그냥. 그러니까 귀가 얇아서 대박 나는 사람도 있고 귀가 얇아서 절단이 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예요. 그거는 개인의 복 문제야. 이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도 있고 뒤로 자빠져도 대박이 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이게. 근데 난 예전에 그 속담 보면서 난 그 생각은 했어. 뒤로 자빠져서 코가 깨지면 다행이지. 뇌졸중보다는 낫잖아. 야, 코 나가는 게 낫지. 이거 나가면, 이거 뻥하면 인생 굉장히 천진해진다. 아니, 그거보다는 이게 좀 갈리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그냥 생각이에요. 그냥 생각이에요. 예. 이거 반핀이 되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상태 안 좋으면 이거는 이렇게 보수해가지고 이렇게 수술해놓고는 시술이에요. 이렇게 우기면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승가라고 하는 거는 시방 3세, 시방은 모든 방위에서 동서남북, 사방, 팔방, 그 간방까지 넣으면 팔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상하를 넣으면 시방.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제망차례, 인드라망처럼, 이건 예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인드라망처럼 중중무진한 모든 세계. 그래서 언제나 계시는 이러한 선지식들을 규명합니다. 주변에 선지식이 많아야 돼.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보살보다 내 주변에 있는 선지식이 내 사는데 진짜 도움돼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뭐 직장 생활도 그렇고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멘토지. 유효적절하게 그 상황 속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불보살의 화연이지. 그 순간에는 인생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죠. 여러분도 뭐 저도 그런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상태가 좀 메롱이고 이렇게 방황할 때 선생님 하나 잘 만나서 해결된 집도 있고. 아니 그게 계기가 별게 아닌데 다 그게 인연대가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 사람 하나를 잘 만나고 못 만나고 그게 참 인생이라는 게 묘해요. 그런 거는 진짜 전생 문제 아니면 현생에서는 답이 안 나와. 어떻게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해결될까? 이렇게 될까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랜덤이거든요. 이게 진짜. 의도하고 뭐 그 사람을 내가 계획적으로 찾아가서 접근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 이건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 죽쓰는 경우도 있고 진짜 복이지 저거는. 그리고 저 복은 타고났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뭔가 원인이 있었겠지. 그렇게 원인을 추적하면 그게 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의 전생을 알고 싶다면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봐라.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봐라. 너가 상태가 메롱이라면 너는 과거에 상태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너의 내생, 너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걸 봐라. 그것이 너의 미래를 결정. 근데 그게 단순히 전생, 현생, 내생만 문제가 아니에요.
내생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도 딱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어떻게 하는 거에 의해서 누적돼서 글로 가겠지. 그리고 이 사이클을 좀 더 크게 보면, 그것을 죽음을 넘어서까지 보면 전생, 내생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상태가 메롱인 사람이 어떤 한 방에 상황이 역전된다? 그런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새는 거고, 지금 잘하는 사람이 미래에도 잘하고 그 다음에 죽은 뒤에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방 3대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중까지 오늘 해서 칠정례를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절하는 건 끝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유언무진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명언가피를 원공복귀 재중생 자타일성불 또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